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의 공약 한전공대 논란입니다. 올 3월에 개교한다는데 학교 현장엔 달랑 건물 하나뿐입니다. 12만 평 부지에 4층짜리 빌딩이 전부란 이야기죠. 대학 설립엔 보통 5, 6년이 걸린다는데 한전공대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나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문제,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문제가 바로 한전공과대학 설립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대학의 피해의식이라든가 또는 한전의 경영상의 부담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염원이고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요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입니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최상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면서 이행해 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가 3월 개교합니다. 그러나 직접 둘러본 한전공대 공사 현장은 허허벌판에 가까웠습니다. 캠퍼스 부지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골프 연습장 뒤쪽이 한전공대 자리입니다. 연습장과 티하우스 건물 외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부영 골프 연습장입니다. 부영 골프 연습장 뒤로는 부영 아파트가 있는데요. 부영 아파트 옥상에서 앞서 이 전체 부지를 조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티하우스를 지나 저쪽 뒤편으로 보면 현재 한전공대 건물을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이 뒤편으로 작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부영 골프장은 총 7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40만 제곱미터를 부영이 앞서 한전공대 캠퍼스 교지로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 보이는 나머지 35만 제곱미터를 총 5,3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로 짓겠다고 도시의 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전공대 공사 현장은 펜스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일부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 현장 한쪽에는 건축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안쪽에는 한창 공사 중인 4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정동과 강의용으로 쓰일 건물이라는데 완공까지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여기가 보시다시피 한전공대 부지인데요. 완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내년 3월이 개교라고 하는데 건물 4층짜리 하나 덜렁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개교일에 맞춰서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문을 열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듣도 보도 못한 특혜라고 말합니다. 대학 설립을 위해선 4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교식, 교원, 교사, 수의용 재산을 꼭 갖춰야 하죠. 그런데 한전공대는 건물도 없습니다. 보통 대학 설립엔 6년 이상 걸리는데 이걸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임시 건물로 시작하고 개교한 다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설계만 돼 있을 뿐이지 지금 토목공사, 기초공사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골프장에다 짓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그거는요. 지금 현재 22년에 지금 내년도에 개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된 한전에 관련된 그 연구소가 임시 연구소가 임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단 개교는 그걸로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그 기간을 두어서 건물이 완료되는 것은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로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대학은 이렇게 주먹국으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한전공대에 특혜를 줬습니다. 바로 특별법 제정입니다. 한전공대 측은 전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디지스트나 유니스도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설립을 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들 학교들과 한전공대는 다릅니다. 이 학교들은 국가가 설립한 과학기술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육법에 의하면 일단은 이 내년에 입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전에 모든
그 교원과 또 시설이 그 완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별법이 그 제정이 되게 되면 특별법에서는 그 내년 그 개교시 전까지 그 교직원과 또 건물과 또 이런 그 교원들이 그 확보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건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엔 이낙연 전 총리의 전남지사 공약이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전남도청에서 2022년 개교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80만 제곱미터 중에서 절반을 기부를 하고 그걸 기부했다고 자랑해놓고 나머지 40만 제곱미터 지금 부영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주시에다가 반은 기부해놓고 반은 그게 아파트 짓겠다고 나주시청에 신청을 해놨어요. 그럼 이 아파트 지으면 건설업체 추산으로 800억 땅 기부하고 6,700억 이익을 본다고 지금 부지 기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골프장을 기증한 나머지 땅에 5,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란 겁니다. 부영은 도시계획 변경서를 제출하고 자연 녹지에서 일반 주거 3종으로 5단계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부지엔 새로운 땅까지 사들었죠. 과연 부영 주택이 한전공대를 기부한 것이 정말 순수한 기부인지 아니면 대가성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가성 기부인지가 거래인지가 의심되는 현장입니다. 주민들은 나주시와 전남도에 합의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골프장 기부 조건으로 대발 약속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부받은 기업으로부터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이 있지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기부는 순수하게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뜻에서 기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절반만 남은 골프장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주변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므로 개발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계속 의혹을 제기합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면계약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입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떳떳하다면 굳이 합의서 공개를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주민들의 신뢰 회복입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